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급 간부의 올바른 급여 관리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 군인 컨설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손부익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직업군이 다양하게 이제 저희는 컨설팅을 하는 중인데요. 직업군인들은 어떤 우리가 이제 전문 컨설팅을 할 때 좀 필요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손부익 전문가님은 이제 물론 뭐 일반 직장인들도 컨설팅을 많이 하시고 또 군인들도 많이 하시는데 비교적 이제 그래도 군인들 컨설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뭐 따지고 보면은 군인들 컨설팅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던가요? 예,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직이라든가 급여에 단절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근데 군인들 같은 경우는 고정된 급여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상여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면 균형적인 저축과 그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장을 이렇게 뭐 이직하는 것보다는 군 내에서 쭉 계속 계급이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초급 간부의 올바른 급여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초급 간부들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재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재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쭤보면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 아니면 뭐 집 또는 차를 사고 싶다. 근데 명확한 계획보다는 그냥 막연한 계획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럼 저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통상적인 우리 초급 간부님들, 인간을 갖다 하신 분들은 군인공제에 50만 원 정도, 그리고 군가 무조건 50만 원, 그리고 주택청약엔 10만 원 하려고 합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이죠. 네. 군인들을 위한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민간인들보다는 군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내가 계획에 맞춰서, 내 재무 목표에 맞춰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 재무 목표와 맞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인의 재무 목표에 부합된 저축 방법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군인분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군대에 이제 임관을 하게 되는데, 막연하게 단기적으로 한 1년에서 3년 정도만 고민을 하지,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드릴 때 먼저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돈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얼마를 모아야 내가 노후에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식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 판단을 해봤을 때는 놀라시더라고요. 평생 지출액이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40년을 열심히 모은다 하더라도 9억이라는 돈밖에 못 모으기 때문에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라는 직군에서 다른 일을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러면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느냐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생 지출액 35억 이러니까 진짜 커 보이네요. 자, 하나씩 그러면 좀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 먼저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프 이벤트를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라이프 이벤트를 통해서 내 현금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세에 내가 임관을 해서 부사관으로 군에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라이프 이벤트가 생깁니다. 뭐냐면 4년에서 5년 정도가 됐을 때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복무를 하거나 계급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신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때 당시에 나는 어떤 자산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 군에 장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복무를 한다라고 하면 10년 차 정도에 상사 정도로 진급을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도 군 생활을 좀 해봤지만 통상 상사 정도 되시는 전후로해서 결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결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예산들, 돈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또 아이도 낳게 되고 육아 비용도 지출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20년 이후, 그리고 전역하는 30년 이후를 봤을 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떠한 라이프 이벤트에 맞춰서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람이 돈만 모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을 잘 모으면서도 잘 써야, 올바르게 지출을 해야 우리가 이제 제 목표에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일반인들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이제 하나씩 그럼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 관리, 그럼 통장 관리를 뭐 어떻게 좀 추천을 드립니까? 통장 관리에 있어서 일단은 임관하실 때 일부 은행에 그 계좌를 개설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급여 계좌로 운용을 하실 건데, 통장은 총 3가지로 나눠서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통장과 생활비 통장, 그리고 예비자금 통장으로 운용을 하시면 좋고, 특히 예비자금 통장, 비상금 통장은 월 생활비에 3배에서 6배 정도를 하는 거를 이제 재무설계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 통장, 그러니까 급여 통장에는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빼놓고, 생활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급여 수준의 한 35% 미만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150, 하사 150 기준으로 180만 원 거친다라고 하면 월 생활비는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시다라고 들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비상금으로 여유자금으로 만드셔 놓고,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하실 때에는 비정기 지출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부대에서 훈련을 나갈 때 훈련 비용으로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비상 예비자금을 활용해서 운용하시면 내 생활비를 조절해서 쓸 수 있고, 나가서는 저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까? 군에 임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돈으로 모으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돈을 모으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군인 공제에서 운용하는 목돈 스탁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채권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목돈에 대한 이자를 불려나가시는 게 효과적이고, 군 간부적금은 지금 시중은행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민간인들한테는 없는 혜택이죠. 군인들한테만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월 50만 원까지 개인당 한 개 은행에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간부 적금을 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5년이나 10년,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라이프 이벤트를 봤을 때 10년 이내에 생길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에서 목돈이 나갈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군인공제로만 운용하고 단기적금으로만 운용하게 되면 중간에 부분 해약을 하거나 돈을 대출을 받아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축을 효과적으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내가 군에 장기를 하면서 돈을 복리의 효과로, 그리고 세금도 저율과세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군인공제를 반드시 운영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단기 저축은 또 어떤 식으로 좀 많이들 합니까? 지금 단기저축 같은 경우는 각 은행마다 기본 금리에 우대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일부 A 은행사에 급여 계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급여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의 적금과 그리고 청약 통장, 그리고 각종 어플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를 하셔서 운용하시면 최대 우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급여 통장은 A 은행인데 적금은 B 은행에다 가입하시고, 청약 통장은 C에 가입하시게 되면 우대금리 조건을 많이 못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군에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은행별로 한도도 차이가 있고, 이제 우대금리 조건이 틀리니까 그걸 충족해서 하면 더 좋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한테 이제 한번 여쭤봐요.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적금의 이자는 단리인데, 문제를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연에 5% 적금을 월에 50만 원씩 1년간 납입하게 되면 총 모이는 금액은 얼마죠, 대표님? 600만 원? 맞죠? 그럼 600만 원에 5%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얼마를 주는 게 맞을까요? 30만 원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3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죠. 적금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니까 16만 2,500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15.4%의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렇게 받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라고 한번 보면, 우리가 표면 이율에 54.1%만 적금은 실제 이자로 지급을 합니다.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월 적립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리는 월 납입금의 연 이율, 그리고 365일 분의 예치 일수를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 소득세 15.4%를 과세하게 되면 실제 이자는 2.29%밖에 안 되는 상품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적금으로 돈을 많이 모았다, 적금으로 부자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금은 가입 기간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적금으로 했을 때 3년이 만기가 되면 무조건 찾아야 되는 돈이죠. 네. 그러면 어딘가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적금. 글자가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목적 자금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을 갖고 소비로 이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적금을 너무 열심히 하셔도 결국에는 모으는 돈이 많이 없다. 우리가 프로세스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돈을 어딘가에다 곧바로 다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중장기 저축 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인공제라는 부분을 이제 운용을 하시는데 네. 군인의 저축 상품 중 최고의 금리를 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군인공제에는 장기 상품으로 운용했을 때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군인공제에다가 100%를 올인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만 저축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의 저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금과 그리고 군인공제 이런 식으로 비중을 잘 나눠서 네.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면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니까 군인공제 평균 금리가 현재는 4.9% 정도 나옵니까? 그렇죠. 복리로 4.9% 확정은 아니고 현재는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군인공제의 금리도 한번 이제 고려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시중은행보다는 이제 회원들한테 네. 높은 혜택을 주는 거네요. 자, 그럼 군인공제 회원을 위한 이 회원 퇴직 급여는 이렇게 이제 혜택이 있는데 아까 방금 언급하신 대로 5년 미만의 해지 시에는 이렇게 이제 이자가 좀 이렇게 가입 기간별로 조금 차감하는 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점은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네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운용하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만기시까지 잘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이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금리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하락이 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첫 번째 포인트는 단기 자산은 소비성 저축으로 예상 소비 목적에 맞춰서 너무 과도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목적에 맞춰서 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5년에서 10년 이내 저축은 집중해서 모으고 목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랜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의 자산은 복리로 준비를 하셔서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목돈에 대한 세금은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를 운용하는 방법들로 하시면 좋겠죠. 여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바로 군인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장교든 부사관이든 군인들, 이렇게 직업 군인들 이제 컨설팅을 해보니까 장기 복무에 대한, 그러니까 군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이제 조건이 뭐 이제 어바웃으로 20년이라고 치면 이 장기 복무에 대한 어떤 목표나 이 의지는 다 있던가요? 그렇죠. 처음에 임관하실 때는 다 장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군인으로서 평생 내가 이제 직업으로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근데 이 군인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서 이제 전역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20% 이렇게 내외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군 생활을 길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그렇게 직업으로서 장기간 근무 안 하고 조기에 이제 전역하게 됐을 때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재무 컨설팅이 훨씬 더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자산으로 운용하기에는 뭐 군인 공제든 10년 이상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상품 중에서 뭐 10년 이상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로 가면 뭐 군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다른 부분도 플랜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재무 컨설팅이 필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군인 재무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시는 손부익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